ATP는 생체의 에너지인가? 이 의문은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에서는 금기사항이다. 그 이유는 이 ATP가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을 먹여 살리는 보물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인체는 에너지로 다스려지는 생체인데 이 에너지를 ATP라고 만들어 놓아서 자연의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의학과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관계는 뭘까? 자연의학은 병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근원치료 의학이고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병의 근원은 방치한 채 증상만 치료하는 대증치료 의학이다. 이때는 자동으로 병의 근원이 남아있으므로 증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때마다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이때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면 된다. 그런데 인체의 병은 모두 에너지 문제이다. 그래서 에너지의 정의를 비틀어 놓게 되면 자동으로 병의 근원을 파악할 때 대혼란을 겪게 되면서 병의 근원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때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마음 놓고 대증치료를 실행해서 자동으로 떼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근원치료의학이면서 에너지의학인 자연의학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의학은 병의 근원을 치료해서 병의 근원을 쓸어버리는 의학이라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에게는 자동으로 자기들의 무덤이 된다. 그래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자연의학을 막는다. 여기서 자연의학은 양자의학, 에너지의학, 파동의학, 한의학과 같은 대체의학 등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제일 강력한 도구가 바로 ATP이다. 즉 에너지로 다스려지는 인체를 파악할 때 에너지 개념이 중요한데 이를 말도 안 되는 ATP라고 해서 병의 근원 파악을 사전에 철저히 봉쇄해버린다.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이런 대증치료 의학을 영구히 존속시키기 위해서 언론, 교육, 행정, 정치, 학계를 돈으로 꽁꽁 묶어놓고 있다. 이 사이에 죽어나가는 존재는 바로 불쌍한 환자들이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당뇨 환자는 영원한 당뇨 환자가 되고 한 번 고혈압 환자는 영원한 고혈압 환자가 되고 한 번 고지혈증 환자는 영원한 고지혈증 환자가 된다. 이는 자동으로 고질병을 양산해내면서 이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아예 유행병이 되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때 병의 근원이 축적되면서 이의 최종 종착지는 그 무시무시한 암이 되고 만다는 점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바로 에너지로 다스려지는 인체에서 에너지가 뭔지를 모르게 혼란을 유도하는 ATP이다. 이런 ATP도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전자생리학으로 풀면 아주 쉬운 이야기이다. 또한 전자생리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ATP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ATP가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생체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 근육이다. 그래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면 인체의 에너지가 뭔지를 파악하기가 아주 쉽다. 근육은 보통 미오신과 액틴의 결합을 통해서 수축한다. 이때 근육이 수축하면 이를 보고 근육에 힘이 들어갔다고 말한다. 즉 근육이 수축할 때 생체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리고 이때 ATP가 관여한다. 그리고 이 관여 때문에 ATP가 생체 에너지라고 억지로 우기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 이 단계는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처음에 미오신과 액틴의 사이에 ATP가 달라붙어서 ATP가 미오신과 액틴이 서로 교차결합이 되는 것을 막아버린다. 즉 이때 ATP는 액틴과 미오신이 만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한다. 이때 핵심은 미오신이다. 미오신은 자신이 ATP도 보유하고 있고 이 ATP를 자기에게서 떼어낼 수 있는 ATP아제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자동으로 ATP아제의 역할을 묻게 된다. 이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물학에서 중요한 효소 중 하나인 ATP아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ATP아제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ATP, 즉 아데노신 3인산을 분해하여 ADP와 무기인산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근육 수축, 세포 운반, 그리고 대사 등 다양한 생명 활동에 사용됩니다. ATP아제는 특히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소기관에서 활발하게 작동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ATP아제는 나트륨과 칼륨 이온을 교환하며 신경신호 전달에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ATP아제는 생체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효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효소라는 단어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효소를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생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해 효소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속도를 높여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효소가 음식물 속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각 분해해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합니다. 효소는 특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만큼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의 대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효소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효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명에서 핵심은 효소가 뭘 분해한다는 데 있다. 태양계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공유결합으로 조립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때 공유결합을 자유전자가 환원해서 풀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물체는 분해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효소는 자유전자를 전달하는 도구라는 사실이 아주 쉽게 드러난다. 효소의 자유전자 전달 문제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효소가 전자를 전달한다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입니다. 이 과정에서 효소는 단순히 반응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자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합니다. 전자는 세포 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소의 전자 전달은 생명 활동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산화와 환원 반응에서 효소는 특정 분자로부터 전자를 받아 다른 분자로 전달해 에너지 흐름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효소가 주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ATP라는 에너지 분자가 생성되고 우리 몸은 이를 사용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효소는 단순히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체의 에너지 흐름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미오신에 붙은 ATP아제의 비밀이 풀린다. 그러면 미오신은 자기 몸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붙어서 자기가 액틴과 결합하는 것을 막는 ATP를 떼어내려면 자동으로 자유전자의 환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자유전자를 ATP아제가 중재해준다. 그러면 근육은 미오신과 액틴이 서로 교차 결합해야만 수축이 일어나므로 미오신이 ATP와 ATP아제를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ATP가 가운데에서 미오신과 액틴의 교차 결합을 막고 있으므로 근육은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이완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때 근육이 수축하려면 자동으로 누군가가 나서서 자유전자를 전달해줘야만 한다. 즉, 이때는 자유전자가 필수라는 뜻이다. 이때 자유전자라는 구세주가 나타나게 되면 자유전자를 전달해주는 ATP아제는 그 즉시 자유전자를 미오신에 붙은 ATP에 전달해서 ATP를 환원해서 분해해준다. 이때는 자동으로 인산이 자유전자를 환원받아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 이때는 자동으로 전자가 환원되었으므로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액틴과 미오신 사이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던 ATP는 제거되고 이어서 액틴과 미오신이 만나서 교차 결합하게 되고 이어서 근육은 수축하게 된다. 이때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이때 난 열이 생체의 반응을 주도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게 된다. 그러면서 이때 ATP와 열역학을 들이댄다. 이 문제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명활동의 에너지 단위인
ATP와 연력학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며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바로 ATP라는 분자에서 주로 얻습니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화학물질로 우리 세포는 이 ATP를 분해하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근육 수축, 분자 합성, 신경 신호 전달과 같은 여러 생화학적 과정에 활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력학의 법칙입니다. 특히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형태만 바뀐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ATP의 화학 에너지가 활용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열로 방출되는데 이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과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ATP와 연력학은 생명 활동의 기본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때 열을 만드는 존재가 ATP라고 주장하는데 태양계 아래에서 유일한 열의 원천은 전자이다. 그러고서는 이때 무조건 연력학을 들이댄다. 지금까지 과정을 봐서 알겠지만 핵심은 전자의 환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과정들은 모두 이 과정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때 핵심은 3살 먹은 아이가 봐도 전자가 된다. 그래서 근육 수축의 핵심은 ATP가 아니라 누가 봐도 자유전자라는 에너지이다. 즉, 인체를 작동시키는 에너지는 ATP가 아니라 자유전자라는 뜻이다. 여기까지가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때 미오신과 액틴이 서로 교차결합할 때 가운데에 중매쟁이가 따라붙는다. 즉, 이때 중매쟁이는 자기가 보유한 2개의 손을 이용해서 미오신과 액틴의 교차결합을 만들어준다는 뜻이다. 이때 2개의 손을 가진 물체는 다름 아닌 이가의 칼슘이다. 칼슘은 플러스로서 양이온이므로 자동으로 자유전자라는 마이너스로서 음이온에 끌어당겨진다. 이때 자유전자는 물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그러면 이때 근육의 수축은 완성된다. 그러나 근육이 계속해서 수축만 하고 있게 되면 인체는 쥐가 나면서 기능을 멈춰버린다. 이때 구세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세주는 자동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고 있는 칼슘과 자유전자를 수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존재가 바로 ATP이다. 즉, ATP는 근육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2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ATP의 유일한 목적은 미오신과 액틴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서 이 둘을 떼어놓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 ATP는 자동으로 근육 이완제가 된다. 일단 ATP는 인산이 3개나 에스터로 붙어 있어서 에스터가 전자를 환원받는 도구로 이용되고 이어서 이때 ATP는 전자 수용체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이때 ATP에 붙은 인산은 칼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칼슘만 보면 환장하고 달려들어서 포옹하고서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때 ATP는 미오신과 액틴의 교차결합을 주도하고 있는 칼슘이라는 중매쟁이와 자유전자를 동시에 수거해버린다. 그러면 자동으로 근육은 원래대로 이완된 상태로 되돌아간다. 추가로 이때 ATP는 미오신과 액틴 사이에도 붙어서 이 둘이 서로 만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해버린다. 지금까지 과정이 근육이 이완 상태에서 시작해서 수축하고 이어서 다시 이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ATP가 소비된다. 물론 이때 핵심은 여전히 자유전자이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자유전자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자동으로 겨우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는 고전물리학으로는 이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고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고전물리학은 자동으로 쪽팔리게 된다. 그래서 이때 마침 눈에 아주 잘 보이면서 자유전자라는 에너지가 작용할 때마다 민감하게 활동하는 ATP를 생체의 에너지라고 억지로 꿰맞추게 된다. 이제 남은 일은 교육, 언론, 행정, 정치, 학계를 돈으로 움켜쥐고서 ATP가 생체의 에너지라는 이 헛소리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다. 이 대가는 자동으로 환자의 고통 연장과 피와 같은 돈의 낭비이고 이어서 돌팔이 약장사들의 떼돈이다. 이 시점에서 ATP의 정의와 근육 수축 때 필요한 3가지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의 에너지원인 AT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로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분자입니다. ATP는 세포 내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분해 과정을 통해 생성되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화학 반응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호흡하고 심지어 생각하는 데까지 ATP가 필수적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ATP는 한 개의 인산기를 떼어내며 ADP로 변환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근육 수축, 단백질 합성, 신경 신호 전달 등 모든 생명 활동에 사용됩니다. ATP는 세포의 에너지 통화라고 불리며 빠르게 생성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체내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ATP 없이는 생명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육 수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수축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신경 자극에 의해 시작됩니다. 신경이 근육 섬유에 전달되면 칼슘 이온이 방출되고 이로 인해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서로 결합하면서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 과정은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하며 근육이 수축하면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걷거나 물건을 드는 동작 모두 근육 수축의 결과입니다. 수축 후에는 다시 이완 과정을 통해 근육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작용은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져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육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몸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육 수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틴과 미오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은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두 단백질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육 섬유 안에는 액틴으로 이루어진 얇은 필라멘트와 미오신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필라멘트가 차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육 수축 시 미오신의 돌기가 ATP 에너지를 사용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하고 이를 당겨 수축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은 칼슘 이온의 도움을 받아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짧아지고 힘을 내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액틴과 미오신은 근육 운동의 핵심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 두 단백질 잘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육 수축에서 칼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칼슘입니다. 신경 자극이 근육세포로 전달되면 세포 내의 칼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칼슘은 근육 섬유 안에 있는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또 다른 단백질의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가 마침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교차 결합이 근육 수축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칼슘이 없으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근육은 수축하지 못합니다. 반면 수축이 끝날 때 칼슘은 다시 세포 내 저장소로 돌아가고 근육은 이완하게 됩니다. 이처럼 칼슘은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움직임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먼저 ATP는 미오신과 액틴이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미오신과 액틴이 만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그러면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액틴과 미오신은 자동으로 전자한테 SOS를 치게 되고 이어서 전자가 달려오게 되면 이때 미오신은 자기가 보유한 마법의 지팡이인 ATP아제를 이용해서 자기가 받은 전자를 ATP에 환원시켜버린다. 그러면 이때 전자가 ATP를 돌려차기로 차버린다. 그러면 이때 전자를 따라온 칼슘이 등장하면서 근육을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때 칼슘의 두 손을 빌어서 미오신과 액틴은 전자를 통해서 교차 결합을 하게 된다. 즉, 이때 근육이 자유전자라는 힘을 받아서 수축한 것이다. 그러면 이때 ATP도 그냥 물러날 수가 없다고 외친다. 그러고서는 ATP의 인산 에스터를 통한 전자 수용체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미오신과 액틴을 교차 결합시킨 핵심인 자유전자를 쓸어담아 버린다. 이때 당연히 ATP는 쾌재를 부르게 되고 추가로 액틴과 미오신이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이 둘 사이에 ATP라는 보초병을 세워둔다. 그러면 이때 근육의 이완이 완성된다. 그러면 이때 칼슘은 어쩔 수 없이 근육과 자기의 인연을 만들어준 전자가 부족하게 되고 이어서 자기가 오매불망 사랑하는 인산을 따라서 철수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ATP는 액틴과 미오신의 헤어짐에 환호하게 된다. 그러면 별 수 없이 액틴과 미오신은 차후를 기약하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우리는 근육의 이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때 미오신은 자기를 방해하는 ATP와 자기를 도와주는 ATP아제를 동시에 끌어안고 있게 된다. 물론 이때 미오신은 자기를 구해줄 자유전자만 눈이 빠지게 오매불망 기다리게 된다. 이 과정이 인체 근육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인체라는 생명체는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이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현대의학의 대변자인 두산 백과사전을 통해서 정리해보자. 1단계를 보게 되면 미오신이 ATP를 보유한 상태로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는 ATP아제는 표시되지 않고 있다. 2단계를 보면 ATP에 ATP아제를 통한 전자 전달로 인해서 ATP가 환원되면서 인산이 떨어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 3단계에서 근육이 수축하게 된다. 이제 3단계에서 ATP가 나타나서 전자를 쓸어가 버리게 되면 다시 근육은 이완되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4단계이다. 이것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ATP를 이용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ATP는 수동적인 역할에 집중한다. 이때 ATP는 근육이 수축할 때도 이용되고 근육이 이완할 때도 이용된다. 그리고 이때 이용되는 ATP의 양을 보게 되면 근육이 수축할 때 약 30%가 이용되고 근육이 이완할 때 약 70%가 이용된다. 그래서 ATP는 주로 근육 이완제가 된다. 이는 시신의 사후 경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시신은 일정 시간 동안은 경직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는 시신 안에 자유전자가 남아서 근육의 수축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때 사후 경직을 풀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ATP가 많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미 생명은 끊어져서 더는 ATP를 만들 수 없게 된 상태이다. 그래서 시신은 ATP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후 경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ATP가 근육의 에너지였다면 생체가 아닌 죽은 시신이 생체의 에너지인 ATP를 만들고 있다는 모순이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ATP의 약 50%는 세포 소기관의 산성화에 쓰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ATP는 근육에 쓰이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문제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ATP가 인체 에너지의 핵심이 아니라는 주장은 현대의학에서 금기사항인데 이는 자연의학을 방해하기 위함이다. 자연의학은 병의 근원을 치료하고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증상만 다루는데 이로 인해 병이 반복되고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ATP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면 인체의 에너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이를 통해 현대의학은 큰 이득을 보고 있다. ATP는 근육 운동에 관여하지만 사실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 인체의 에너지 개념이 명확해질 수 있다. ATP아제는 생물학에서 핵심적인 효소로 ATP를 분해해 에너지를 생성하며 여러 생명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생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단백질로 소화와 대사에 필수적이며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효소는 화학 반응 촉진 역할 외에도 전자를 전달해 생명체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미오신과 액틴의 근육 수축 과정을 이해하려면 ATP아제의 역할과 자유전자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오늘은 ATP와 열역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며 ATP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설명한다. ATP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여러 생화학적 과정에 사용되는데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활용된다는 것이다. 근육 수축 과정에서 ATP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ATP는 근육 이완에도 관여하게 된다. 결국 ATP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ATP가 소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고전 물리학으로는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감한다. 오늘은 ATP와 근육 수축의 에너지원에 관해 이야기한다. ATP는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필수 분자로 세포 내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에 사용된다. 근육 수축은 신경 자극으로 시작되며 칼슘 이온과 ATP의 도움으로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교차 결합해서 근육이 수축한다. 근육 수축 후 이완 과정을 거치며 근육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 자극 후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근육이 수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ATP는 액틴과 미오신의 결합을 방해하여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액틴과 미오신은 전자를 통해 교차 결합하여 근육을 수축시키고 ATP는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은 4단계로 나뉘며 ATP는 이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다. 사후 경직은 ATP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ATP의 약 50%는 세포 소기관의 산성화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